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겪었던 것들, 그리고, 고충 사항이 있는 분들,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제가 들으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에 집합건물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제 나름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면, 예전에 저도 저는 자연과학 쪽을, 기초과학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예전에 들었던 법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찰이죠. 이 성찰은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 자유와 평등, 무엇보다도 현재 이 시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잘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에 희망하는 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법철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찰이다라고 하시던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 회계만 하더라도 그 잡수입을 회계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거는 별도로 잡수입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수익 사업 부분입니다. 수익 사업이 전혀 안 나오는 우리 관리단에 내는 아파트처럼 우리 집합 건물에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회계 처리,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분리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들 이런 부분도 분리되지 않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익 사업에 있는 회계 처리를 고유 목적 사업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또는 고유 목적 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옮기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 문제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만은 분명히 분리해서 딱 해두고, 그리고 그러한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입점주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죠. 꼭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주 입점주 분들에게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한 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잠깐 뭐 이게 통화가 와가지고 좀 끊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그 우리 소유주 먼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결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또는 주택복합 판매시설이든 또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소유주 분들께서는 그 대지와 그 건물에 대해서 주인은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누군가가 해주겠지. 예를 들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뭐 운영사한테 다 맡기다시피 하면 운영사가 건물에 지배를 해서 건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집합 건물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집합 건물에 대한 소유자 여러분들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라든지 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규정되어져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이 관리인과 관리위원, 관리업체를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하느냐, 어떤 업체를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 보존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위해서 거기 왔기 때문에 잘 이렇게 나무를 가꾸듯이 이렇게 걸음을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집합 건물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냥 단지 그 월세 단지 그 하나나 또는 운영사의 지금 수익금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수익금을 안 준다든지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가꾸려고 하지는 않죠.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는 텃밭을 가꾸어서 씨앗을 뿌리고
걸음도 주고 땀을 흘려가면서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장 기본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경제적인 거, 역사적인 거, 법적으로 또 뭐 공학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샀으면 잘 가꾸도록 농사꾼의 이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따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들이 그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공용 부분을 독점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죠. 청 전체를 소유를 해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일부 구분 소유자가 독점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인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어떤 것은 누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건물 보존 관리 필요 없는 인력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을 좀 잘해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필요 없는 인력도 막무가내 뽑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는 많이 올라가고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가지고 함께 좀 가꾸어가는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든지 좀 악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공생한다.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호텔 그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잘 나와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고 특정 운영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특정 운영사들은 뒷거래를 좀 하죠. 돈을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꼬라지인데 다수는 피해를 보고 있죠. 어떻게 그러려면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유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구분 소유, 여러분 호실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공용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하시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셨죠? 그 열매를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열매를 이렇게 다 걸음을 줘서 그 열매를 과실을 따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집합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용 부분 호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 부분까지도 남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는 영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임대료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수익도 가져가야 될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소유자분들과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있죠.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지원센터에 그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는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임차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은 영업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하셔야 될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무단훼손 한다든지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 소유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십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요. 제가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는 연락이 주시는 곳에서는 그 도급 계약에서도 보면 이게 파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견으로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뒤에는 관리단에서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근로자분들이 소송을 해서 임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단에서 다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였죠. 그것은 그 소유자 입점주 분들로 이루어진 이 관리단이라든지 상가 번영회 이런 쪽에서 본인들의 이권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의 이권 때문에 본인한테 돈을 좀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행사하다 보니까 대다수는 피해를 보고 하는 분들이 이 전국 각지에 요즘 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 하자보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자보수는 여러분들 오시공이라든지 미시공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이 되죠. 그리고 기간별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일단 시공사,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금 관리업체 쪽으로 떠넘기고 관리업체는 본인은 관리 그 성관주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서 소유주한테 또 떠넘기거든요. 결국 소유주가 책임을 지다시피 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서. 그래서 좀 무지한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지는 임차인들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임차인분들은 또 임차인분들대로 상당히 이 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완전 부풀려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임차인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소유자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 소유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공생관계에 있는데 임차인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게 또 문제잖아요. 제가 이게 하나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이게 지금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지위, 고와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는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밥 한 끼 더 먹고 밥 한 끼 세 끼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지 않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그 연명 신청을 본인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프시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이렇게 죽는 건데 아프면 계속해서 연명해서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산소호흡기 이렇게 안 꽂고 그냥 바로 자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거죠. 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신청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또 후세대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집 앞 건물도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성찰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 건물 101서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